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김지은은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밀었다. 그녀의 연인, 박수연이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쓰러진 지 겨우 30분 만이었다. 도와주세요. 제 연인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급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뒤이어 나타난 의사, 이혜리는 수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이 환자분은 당신들 관계가 뭐예요? 혜린의 질문에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제 연인이에요. 우리는 여자친구예요. 그 순간 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응급 상황인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하지만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다. 제 신념 때문이에요.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수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수연을 안고 택시를 잡아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맹세했다. 이 모욕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혜린은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왔다. 의사로서의 윤리는 중요했지만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더 우선이었다. 그런 관계는 병이야. 치료할 가치가 없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평소처럼 클리닉으로 출근했다. 그녀가 일하는 서울 메디컬 클리닉은 중소규모지만 지역에서 명성이 있었다. 원장님은 혜린을 아끼셨고 그녀는 곧 진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원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혜린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곧 원장님이 나와 모든 직원을 모았다. 오늘부로 클리닉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김지은 씨예요. 그 이름에 혜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제의 그 환자. 아니, 그 연인. 어떻게? 혜린이 중얼거렸다.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지은 씨가 우리 클리닉의 주요 투자자였어요. 그녀의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젯밤 그녀가 모든 지분을 사들였어요. 이제 그녀가 주인입니다. 혜린은 충격에 휘청였다. 그녀의 신념이 불러온 후과였다. 지은은 병원에서 수연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은 심한 천식 발작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지은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냥 넘기자. 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그 의사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차별의 일부야. 지은은 재벌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힘을 키워왔다. 클리닉 인수는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이제부터 바꿔보자. 이 클리닉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지은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터였다. 가족에게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고 사회의 시선이 더 거세질 수 있었다. 혜린은 원장실에서 지은을 마주쳤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신념 때문에요. 당신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클리닉은 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해고해요. 혜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불공평해. 난 그냥 내 생각을 따랐을 뿐이야. 지은은 웃었다. 불공평.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이 공평했나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버린 게 그 대화는 혜린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아니, 내가 옳아.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혜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퇴원 후 지은의 계획을 듣고 걱정했다. 지은아, 이건 너무 위험해. 내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그리고 사회에서 수연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은과 2년째 연애 중이었다. 그녀들은 대학 시절 만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사랑을 키웠다. 수연의 가족은 그녀의 성향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었다. 이건 우리의 꿈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텄다. 이 선택이 수연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클리닉 인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은 이제 혜린의 해고를 넘어 클리닉을 LGBT 친화적인 곳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과 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터였다. 혜린은 실직 상태로 집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정말 그게 옳았어? 환자를 버린 건 혜린은 인터넷을 뒤지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수적인 세계관이 서서히 균열되었다. 내가 틀렸을까? 그날 밤 혜린은 수면제를 삼키며 잠들었다. 하지만 꿈에서 지은의 얼굴이 나타났다. 당신의 신념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혜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은을 찾아가 사과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가족의 기대가 걸려 있었다. 지은은 클리닉에서 첫 미팅을 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치료할 거예요. 특히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불편해했다. 원장님, 이건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한 간호사가 물었다.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과격.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미팅 후 지은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내가 보고 싶어. 수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도. 하지만 조심해. 내 부모님이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의 사업을 지지했지만 사생활은 모르고 있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과의 갈등이 불가피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 날 수 있었다. 혜린은 클리닉 앞에서 서성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은을 찾았다. 저 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혜린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려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왜요? 혜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 신념이 사람을 해칠 뻔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 복수에서 용서로.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혜린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았다. 서울 클리닉 LGBT 친화 정책 도입으로 논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불안했다. 지은아, 이게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은은 전화로 대답했다. 위험하지만 필요해. 변화는 항상 대가를 치러.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텄다. 수연을 보호하지 못할까봐. 혜린의 사과는 지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지은은 수연과 상의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지은은 혜린을 다시 클리닉으로 불렀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증명하세요. 여기서 일하면서 혜린은 놀랐다. 저를 다시 고용해 주신다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LGBT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혜린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혜린의 가족에게 충격을 줄 터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이런 변화는 배신으로 보일 수 있었다. 클리닉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지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LGBT 상담 세션, 정신건강 지원 등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적응했다. 혜린은 첫 LGBT 환자를 만났다. 젊은 여성으로 가족의 압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제 성향 때문에 부모님이 환자의 말에 혜린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이해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의 치료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이게 정말 옳은가? 밤마다 혜린은 일기를 썼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며. 수연은 지은의 바쁜 일상에 지쳐갔다. 요즘 너무 바빠. 우리 시간 좀 가져.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이 일이 끝나면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다. 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클리닉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동성애를 장려하는 병원. 폐쇄하라.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이상한 낌새를 챘다. 지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클리닉이 왜 그렇게 논란이야?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다. 그냥. 새로운 정책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족에게 커밍아웃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혜린은 클리닉에서 지은과 가까워졌다. 대화가 잦아지면서 그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 관계는 자연스러워요. 사랑일 뿐이에요. 지은의 말에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제 무지가 당신들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혜린의 변화는 그녀의 옛 친구들에게 배신으로 여겨졌다.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린아, 너 미쳤어. 그런 곳에서 일해. 혜린은 대답했다. 미치지 않았어. 깨달았을 뿐이야. 그 통화 후 혜린은 눈물을 흘렸다. 친구를 잃는 대가였다. 지은의 가족 만찬에서 폭탄이 터졌다. 아버지가 신문을 들이밀었다. 이 클리닉 기사, 내가 주인이라고? 왜 LGBT 정책을? 지은은 숨을 골랐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수연과 연애 중이에요. 가족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아버지는 분노했다. 당장 그만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건 제 3이에요. 포기 못해요. 그날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수연의 집으로 가서 안겼다. 모두 잃었어. 수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 있어?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가족을 잃는 대가였다. 혜린은 그 소식을 듣고 지은을 찾았다. 들었어요. 힘들겠어요.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덕분에 시작된 일이에요. 혜린은 미안해했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함께 싸워요. 그 대화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클리닉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피켓이 난무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결의했다. 포기 안 해. 수연은 불안에 떨었다. 지은아, 시위가 위험해. 지은은 안심시켰다. 괜찮아.
경찰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수연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가 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내 연인을 해치겠다. 이수연은 공포에 질렸다. 지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 수연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혜린의 부모님도 그녀를 찾아왔다. 혜린아, 그만둬. 내 미래를 망치지 마. 혜린은 단호했다. 엄마, 아빠. 이게 제 미래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요. 부모님은 실망하며 떠났다. 혜린은 홀로 남아 울었다. 가족과의 단절, 그 대가였다. 지은은 클리닉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차별은 병이에요. 우리는 치료할 거예요. 그 발언은 지지자를 모았지만 적도 늘렸다. 한 보수단체가 클리닉을 고소했다. 공공도덕 위반의 지은은 변호사를 고용하며 싸웠다. 스트레스로 그녀의 건강이 악화됐다. 수연아, 미안해. 지은이 속삭였다. 고소소송은 클리닉의 운명을 걸린 전쟁이 됐다. 지은은 매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 정책은 인권을 위한 거예요. 차별이야말로 문제예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여론은 분열됐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서포트 솔 클리닉 비스 보이카테 브노멜. 지은은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가 봐.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은 걱정하며 안아주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건강 챙겨. 그러나 수연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었다. 협박 전화가 계속됐고 그녀는 홀로 두려워했다. 혜린은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보수 진영에서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라. 온라인 공격이 쏟아졌다. 혜린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게 제 선택의 대가인가.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요. 그 순간 적대에서 우정으로 변한 관계가 빛났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동생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부모님 걱정하세요? 돌아오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돌아갈 수 없어. 이게 나야. 가족과의 갈등은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밤마다 자문했다. 하지만 클리닉 환자들의 감사 편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한 레즈비언 환자가 썼다. 그 편지는 지은의 결의를 새롭게 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협박을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익명의 전화가. 너를 해치겠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말해? 수연은 울었다. 너를 걱정시키기 싫었어.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을 찾기 어려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지은은 수연을 안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강해졌지만 공포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송의 판결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만약 지면 모든 걸 잃어. 혜린이 위로했다. 지지 않아요. 진실이 이길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클리닉의 정책은 합법적입니다. 고소 기각 환호가 터졌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승리였다. 하지만 이 승리는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보수단체가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승리 후 클리닉은 더 번창했다.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지지자들이 후원을 보냈다. 지은은 수연과 함께 축하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수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지은아, 나우 피곤해. 이 모든 게 수연은 직장에서의 압력도 견디고 있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레즈비언 연인, 그녀는 지친 마음을 숨겼다.
혜리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LGBT 세미나에 참석하며 배웠다. 과거의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녀의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필요해두라고 답했다. 혜린의 여정은 계속됐다. 지은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 충돌은 여전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게 옳을까? 수연이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선택의 상처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걸? 클리닉에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한 환자가 혜린을 찾아왔다. 당신이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을 버렸다고 들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혜린은 솔직히 대답했다. 네, 잘못했어요. 하지만 변했어요. 환자는 망설이다 치료를 받았다. 그건 혜린의 속죄였다. 수연은 지은에게 제안했다.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지은은 감동받았다. 그래.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자. 하지만 이 결정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결혼 서약식은 클리닉에서 비밀리에 치러졌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됐다. 지은과 수연은 반지를 교환하며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혜린이 증인으로 서명했다. 축하해요.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사진이 유출됐다. 누군가의 배신이었다. 다음 날 미디어가 떠들썩했다. 레즈비언 커플, 클리닉에서 비밀 결혼. 지은은 분노했다. 누가? 조사 결과 한 직원이 돈을 받고 팔았다. 지은은 그를 해고하며 배신의 아픔을 느꼈다. 믿었던 사람이. 사회적 반발이 폭발했다. 시위가 더 커졌고 클리닉 유리창이 깨졌다. 죽어라.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수연아,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의 탓이야. 하지만 수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실추의 수연은 울었다. 내 커리어가.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결정이 수연의 삶을 망친 셈이었다. 혜린은 클리닉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변했어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그녀의 발언은 지지자를 모았지만 가족과의 최종 단절을 가져왔다. 부모님이 절연 선언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혜린은 무너졌다. 이게 제 대가인가?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다. 옳은 길을 가야 해. 지은은 부모님을 찾아갔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었다. 사랑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지은은 집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컸다. 클리닉은 위기에 처했다. 후원이 끊기고 환자들이 줄었다. 지은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포기할까요? 하지만 혜린이 반대했다. 아니요. 싸워요. 그들은 커뮤니티를 모아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은 자유다. 해시태그가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수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인터뷰에서 차별을 겪었다. 당신의 사생활이 문제예요. 수연은 좌절했다. 이 사회가 날 받아주지 않아.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약속했다. 변화시킬게. 함께. 혜린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의사의 오만, 차별의 대가. 원고를 쓰며 그녀는 깨달았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해. 지은과 수연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동의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때론 포기하고 싶어 수연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클리닉의 재개장 행사가 열렸다.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충돌이 벌어졌다. 지은은 경찰에 끌려갔다. 폭력 선동, 억울했다. 감옥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혜린이 보석금을 내고 지은을 빼냈다. 함께 싸워요.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해. 감옥에서의 짧은 시간은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변화는 천천히 와. 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해. 이 출소 후 그녀는 클리닉을 재정비했다. 더 강하게 가자. 이 직원들은 지지했다. 혜리는 이제 부원장이 됐다. 당신 덕분에 변했어요. 지은에게 말했다. 수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드디어 받아들여졌어. 그녀는 기뻐했다. 지은과 수연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시간이 필요했어. 이제 이해하려 해. 지은은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혜린의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는 강연에서 말했다. 차별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변화하세요. 그녀의 부모님도 강연해 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속삭였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클리닉은 이제 모델이 됐다. 다른 병원들이 따라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지은은 수연과 함께 산책하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지은은 환자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때문에 자살 시도했어요. 그건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혜리는 지은에게 물었다. 후회해요. 지은은 웃었다. 아니, 이 모든 대가가 가치 있었어. 수연과 지은은 여행을 떠났다. 새로운 시작. 바다를 보며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 레즈비언 커플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까? 아니면 전통을 지켜야 할까?